자본주의 하에서 왜 그렇게 가사노동이 주목을 받지 못하냐면 1000년 전의 가부장제랑 2020년의 가부장제는 전혀 똑같은 성격이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공과 사의 영역을 나눠서 남성은 공적 자리에, 생산 노동의 자리에, 여성은 사적 자리에 넣고 이렇게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별 분업을 지속시키는 건 사실은 근대 이후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유럽의 중세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가내 수공업이 노동의 형태였다는 거죠.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나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성별 분업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서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 그 상품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포드주의인 건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줄 사람이 있어야 이 물건이 팔리는 거잖아요. 대량 생산은 됐는데 노동자들은 너무 노동시간이 길고, 그래서 1910년대 중반이 되면 포드가 뭘 하냐면 자기가 생산한 이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중상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5를 주는 고임금 제도를 설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5를 받을 만한 노동자에게 주겠다였다는 거죠. 근데 그 받을 만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술이나 담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도박을 해도 안 되고 아주 건실한 정상 가족을 이끌고 있는 남성 노동자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5의 임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성들은 이제 그 노동자들과 결혼해서 남성의 임금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맡아라. 근데 이런 식의 말하자면 임금 제도가 세팅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 남편이 돈을 버는 것이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가 나눠지고 이성애를 바탕으로 한 정상가족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게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와이프는, 아내는 집에서 그 남편이 벌어오는 임금을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안정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사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노동자가 24시간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서 밥도 먹고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하고 정돈되어 있는 침대에서 잠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빨래가 되어 있고 다려져 있는 옷을 입고 출근을 해야 하죠. 쓰레기를 버려야 할 날짜, 휴지가 떨어지는 시기, 필요한 식료품 같은 것들은 여성이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상황. 이런 식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노동력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본, 그리고 그 자본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노동자의 노동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력의 재생산에도 기대고 있다는 거죠. (1920년대) 말이 되면 대공황이 터져요. 1000만 넘는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해고되고 완전히 세계가 무너진 거죠. 루즈벨트가 집권을 했을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기 부양을 하고 이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를 다잡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다잡는가? 라고 하면 자유방임이었던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뉴딜이었던 거고, 노동권을 강화하고 중상층을 단단하게 만들고, 역시 가장 익숙한 방식, 남성 가장 생계부양제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 모델을 루즈벨트가 뉴딜을 시행을 하면서 자기 그 경제 모델의 원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사실은 그 남성이 받아가는 월급 안에 이미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 월급 봉투가 남성에게 가면서 자기가 혼자 번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월급 봉투에 의존하고 있으니 너는 사실 남성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그런 맥락 속에서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포드가 꿈꿨던 어떤 세상을, 그게 포드는 공장에서 실현했다고 한다면 그걸 미국이라는 국가로 확대시킨 전환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왜 지금 한국에서 뉴딜을 가지고 왔는가? 코로나19 시대에 왜 갑자기 1930년대 미국의 경제정책, 그러니까 재반정책이었던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사람들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난, 아무런 사회적 안정망이 없이 진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텐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시작할 즈음에 이제 문재인 행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의 생산 노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완성됐었던 것이 이제 30년대 뉴딜이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구축해 데이터 언택트라는 등 디지털 공동체라는 등 이런 표현들이 하는 되게 나쁜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체적인 사람들의 노동을 보이지 않게 만들면서 사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저의 염려는 그런 것 같아요. 한 사회에서 언제나 가장 제일 열악한 노동의 모델이 되어 온 것 같거든요. 가장 열악한 노동자의 자리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예컨대 뭐 콜센터 같은 경우가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됐었죠. IMF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 IMF 이후의 구조조정을 고개 숙인 아버지라거나 아빠 힘내세요 이런 이제 유행어로 기억을 하면서 남성 가장이 해고됐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가장 먼저 해고되기 시작한 건 여성 노동자들이었죠. 정규직 여성들부터 해고되기 시작해서 정규직 일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남녀공이 비정규직화를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자본이 여성 노동을 어떻게 착취할 수 있는가 를 보고 배운 어떤 방식들이 사실은 남성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된 상태가 지금 신자유주의 하에 유연화된 노동력이기 때문에, 너는 가정주부니까 뭐 좀 덜 받고 일해도 되지, 노동시간 좀 가변적으로 해도 되지, 이렇게 했었던 것이 이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성격 자체를 형질 전환을 시도했었던 게 뉴딜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동하는 인간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그 노동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율성을 이 사회가 보장해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은 가사노동의 임금을 이라는 건 그냥 구호죠. 불가능한 구호이지만 이걸 주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사노동에 누가 임금을 주는가, 임금 주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성별 분업 같은 것에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다른 관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